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 에이전트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pervisor. 그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설명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저의 콜랩 페이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리서처 에이전트와 차트 제너럴 에이전트가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툴을 사용해서 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답이 부족하면은 다시 보충을 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평가는 상대 에이전트가 하게 되죠. 이 차트 제너레이터는 리서처 에이전트가 가지고 온 정보를 받고 그것이 차트를 생성하기에 적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적당하지 않다면 다시 반송을 해서 부강을 하도록 만들죠. 그 작업은 이 안에서 직접 이루어지진 않고 따로 별도로 프롬프트가 있고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프롬프트는 양쪽에 공이 제공되는 그런 프롬프트로 작성이 돼 있었고요. 차트 제너레이터도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서처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색한 내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일단 마쳤으면은 차트 제너레이터로 그 내용을 옮겨서 다시 한번 판단을 가지게 하고요. 서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파이널 앤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이널 앤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작업을 끝내고 유저에게 답변을 하게 되죠.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아키텍처에서는 그 다른 점이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아래에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때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하나를 생성을 해 놓죠. 그래서 유저로부터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슈퍼바이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에이전트 1이 답해야 된다. 또 이 일은 에이전트 2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에이전트에게 넘겨줍니다. 에이전트는 받은 일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것을 다시 슈퍼바이저에게 답변을 하죠. 슈퍼바이저는 그 답을 듣고 다시 어느 에이전트가 이 작업을 보강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그 에이전트에게 보냅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필요하다면 툴을 사용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고 다시 보내게 되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슈퍼바이저는 계속 판단을 하죠. 이 대답이 유저에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대답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판단을 하게 되고, 완벽한 대답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대답을 유저에게 보내게 되죠. 이렇듯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는 에이전트가 직접 소통을 하느냐 아니면 에이전트가 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랭그래프에서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보다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나 하이라르키컬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소스 코드는 이 코드의 단순화를 위해서 미리 랭그래프에서 빌드된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드와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해당 함수 소스 코드로 직접 가서 이 소스 코드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비디오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함수는 필요한 파라미터를 인풋 데이터로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테이트 그래프를 완성하는 겁니다. 노드를 생성하고 엣지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를 컴파일하는 것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컴파일된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작업을 일일이 구현하지 않고 필요한 파라미터만 전달을 함으로써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단순화하게 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비디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 콜랩에서 사용하는 파이썬의 버전을 3.11로 업그레이드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이것은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dot unpacking 기능이 파이썬 3.11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이 콜랩에서는 파이썬 3.2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3.11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에러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비디오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들을 인스톨하고요. 여기서 이 모듈들은 무엇인지 다 살펴봤죠. 이 익스페리먼탈에 대해서 살펴본 비디오는 바로 이 비디오이고요.
부분이 실행이 완료됐으면 그다음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이 부분 실행하는 데는 한 30여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사용할 LLM인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엔트로픽 API 키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서치 툴인 태블리 서치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블리 API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튜토리얼에서 제공되는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소스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치를 하는 이 태블릿 검색 엔진 툴을 이용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답을 받아와서 정확한 답을 만들고 그것을 유저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플롯 에이전트, 두 개의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태블릿 서치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그것을 툴로서 선언을 할 거죠. 그래서 툴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파이썬 REPL은 바로 experimental 모듈에 있는 거죠. 아직 실험적인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정할 수 있는데 기능이 검증이 되면 정식 모듈로 사용이 될 그런 후보 모듈이죠. 이 파이썬 REPL은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결과값을 리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듈입니다. 우선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맥스 리절트를 5개로 설정을 하고 태블릿 툴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REPL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듈을 REPL이라는 변수에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 REPL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한 그 실행 부분을 여기에 만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툴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데코레이션을 만들어서 랭그래프에게 이 부분을 툴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툴이 하는 작업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아내서 이것을 유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까 초기화했던 REPL의 run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답을 받아와서 그 답을 이런 식으로 로그로 찍고 그 내용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부분에서 사용된 모듈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이 아래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API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의 이전 강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LLM을 사용할 건데 이것은 Structured Output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다음 워커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워커가 필요 없고 모든 작업을 끝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리터럴은 타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type dig은 작업의 흐름을 정의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LLM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할 것들은 어떤 에이전트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 멤버들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리서처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 값을 주는 이 코더 에이전트, 두 개의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겁니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이것도 하나의 LLM 노드이고요. 어떤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할당할지 아니면 작업을 완전히 끝낼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멤버스에는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고 이 옵션스에는 이 두 개의 에이전트 플러스 피니쉬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슈퍼바이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죠. 리서처 에이전트로 작업을 보낼지 아니면 코더 에이전트로 작업을 보낼지 아니면 이 작업을 그냥 끝낼지 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슈퍼바이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롤을 할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너는 슈퍼바이저이고 이 멤버들을 관리를 할 거고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멤버에게 작업을 할당할지 아니면 그 작업을 모두 끝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에이전트이다라는 식으로 이 에이전트의 롤과 해야 될 일들을 이 프롬프트로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슈퍼바이저를 위한 프롬프트이고요. 밑에 부분을 보면요. 라우터가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이 dot unpacking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파이썬 3.11 이상에서 지원을 하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이 콜랩에서는 3.10을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부분은 아까 정의를 했죠.
바로 리서처, 코더, 피니시 이 세 개의 인자들이 있는 배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인자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파이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이 비디오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은 이 비디오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우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워커가 필요하지 않으면 finish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옵션들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researcher, coder, finish 이 세 개의 옵션이 있고요. 이것의 타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터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LM으로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모델 이름을 여기 명시적으로 넣어줍니다. 클라우드 3.5 소넷 모델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서도 dot unpacking 부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이썬 버전을 3.11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멤버스에는 리서처하고 코더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엔드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슈퍼바이저 노드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이 슈퍼바이저 노드는 메시지 스테이트를 인수로 받고 여기에는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휴먼 메시지, 툴 메시지, AI 메시지 이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는 리서처, 코더, 엔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슈퍼바이저 노드 함수에서는 첫 번째로 이 메시지의 종류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슈퍼바이저는 롤이 시스템이죠. 휴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서 메시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시스템 프롬프트 아까 슈퍼바이저의 롤을 알려주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한 그 프롬프트가 여기 들어가죠. 이 인풋으로 받았던 그 스테이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에는 너는 슈퍼바이저로서 어떤 에이전트를 다음에 사용해야 될지 결정하고 아니면 이 일을 끝내야 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인스트럭션이 먼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용이 됐던 그 메시지들, 질문과 툴에서 받은 메시지, 그리고 AI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이 메시지 변수 안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LLM에 보내게 되죠. 이 LLM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이고요. 근데 이때 with structured output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스 코드를 배우기 전에 바로 이 비디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LLM의 답변을 구조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이 비디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조화를 시키냐 하면 이 라우터 형식으로 구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우터는 바로 여기에서 선언이 됐고요. typed dig을 사용을 해서 이 작업의 흐름을 정의하는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이 리터럴을 사용해서 타입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터럴 안에는 다음에 할 일로 리서처, 코더, 피니시 요 세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을 수행을 하라라는 부분을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것까지 합해져서 이 LLM with structured output router 요 부분을 invoke를 하는 거죠. 이 메시지에는 아까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LLM은 이 모든 메시지들을 받고 그 답을 하게 되죠. 받은 답을 이 랭그래프에서는 with structured output이 여기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우터에 맞춰서 그 답변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집한 내용이 이 리스판스에 담기게 되고요. 리스판스에는 바로 next가 있게 되는 거죠. 이 next가 리서처인지 코더인지 finish인지가 할당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럼 여기서 next가 무엇인지를 참고해서 그 다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next가 finish인 경우에는 go to를 end로 하고요. 이 finish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go to 바로 리서처가 될 수도 있고 코드가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왜 이 코맨드 부분을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챗GPT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슈퍼바이저 노드가 작업의 상태와 흐름의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관리를 하죠. 바로 리서처, 코더, 엔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관리를 하기가 쉬워질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typed dig와 그리고 리터럴을 사용을 해서 이 타입의 안전성과 코드의 명확성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슈퍼
슈퍼바이저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을 명확히 제한하고요. 이것 이외의 값이 반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작업 흐름의 각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읽을 때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동작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리서처와 코더와 엔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다른 개발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메시지를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있고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슈퍼바이저가 다음 작업을 무엇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노드를 더 추가를 하는데 더 쉬워지죠. 아까 그 리터럴 부분에 리서처와 코드만이 있었는데 그 다른 노드가 더 추가가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노드를 추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따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리터럴 부분에 노드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의 관리가 더 편해지죠. 바로 그 부분이 이 확장성과 재사용성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서처 코드 이외에 애널라이저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애널라이저 노드는 위에 따로 구현을 해 놓아야겠죠. 이렇게 확장성과 재사용성이 보장이 되고요. 바로 커맨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렇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작업 흐름을 제어하고요. 타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확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여기서 닷 언패킹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근데 현재 닷 언패킹을 사용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요소들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에러는 나지 않을 겁니다. 실행을 해보죠.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를 빌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해서 research agent와 코더 agent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LLM과 수를 보내고 state modifier라고 해서 너의 역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내게 되죠. 너는 research하고 수학 부분은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코더 부분에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수학은 처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reate react age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research agent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create react agent가 하는 일은 이전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 비디오를 참조를 하세요. 그 다음엔 이것을 바탕으로 노드를 만들게 되죠. research agent 자체도 노드들과 엣지들이 정의가 돼서 하나의 그래프가 컴파일된 상태입니다. 컴파일된 하나의 그래프를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노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 리서치 에이전트 그래프 컴파일된 것을 받아와서 이 안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 노드를 만들고요. 인풋 파라미터로 메시지 스테이트를 받고 아웃풋은 이 슈퍼바이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위에서 정의된 리서치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받은 메시지들을 보내고요. 그럼 LLM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툴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툴을 사용해라라는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툴 콜스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는 수학 계산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학 계산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한 내용을 반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이 리절트에 담습니다. 다음에는 이 받은 메시지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바로 마지막 메시지, 이것은 최종 결과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툴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슈퍼바이저에게 보낼 건데요. 이 슈퍼바이저에서 다시 LLM에게 무언가를 질문하려고 할 때 그것을 툴 메시지로서 질문을 하지는 못합니다. 휴먼 메시지라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내용을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리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메시지가 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메시지 스테이트에 이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 슈퍼바이저에게 그 다음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이 메시지 부분을 따로 여기서 리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메시지 스테이트는 따로 전역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슈퍼바이저 노드와 리서치 노드 이 두 가지 노드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 노드를 완성을 하면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코드 노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 에이전트를 만들고요. 이것은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툴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툴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드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엣지들이 완료가 돼서 이 하나의 그래프가
컴파일된 그런 상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컴파일된 그래프가 하나의 노드로서 여기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서는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리서치 에이전트와 같습니다. 인풋 값으로 메시지 스테이트를 받고요. 이 메시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는 슈퍼바이저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LLM에게 처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LLM은 이것을 판단을 해서 툴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리턴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 리턴을 받아서 툴 콜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툴을 사용을 해서 인보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파이썬 코드가 여기서는 실행이 되겠죠. 그 결과 값을 다시 받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이 리절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툴로부터 받았을 테니까 툴 메시지가 되는데 이 슈퍼바이저에서 그 다음 단계를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툴 메시지를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임은 코더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슈퍼바이저로 분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슈퍼바이저는 이 대답을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리서처 에이전트로 보낼지 이 코드 에이전트로 보낼지 아니면 피니쉬를 할지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사용될 노드들이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작업의 흐름을 정의를 해서 컴파일을 하면 사용할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메시지 스테이시 있고요. 이 메시지는 위에서 진행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겠죠. 처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슈퍼바이저 노드로 가게 되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이것을 보면 이 조건에 따라서 리서처로 보낼 것인지 코더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피니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리서처와 코더 노드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리서처 에이전트로 오게 됐을 경우 작업을 처리를 해서 태블릿 서치 툴을 사용하는 거죠. 그 대답을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작업은 바로 이 리서치 노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go-to가 슈퍼바이저로 위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코드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코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코드 노드로 가서 메시지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로 가게 되죠.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이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저에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답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을 엔드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노드와 리서치 노드, 코드 노드 그리고 그 작업 흐름 엣지를 사용해서 정의되는 이 작업 흐름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컴파일이 완료가 되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모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저의 강좌에서 공부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컴파일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그림은 아까 닷 언패킹 부분이 에러가 났을 때 나왔던 그림입니다. 지금 실행을 하면 제대로 그려질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함수를 제가 실행을 안 했나요? 예, 이 부분은 실행을 하진 않았네요. 이 부분은 실행을 해서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스타트에서는 슈퍼바이저로 가고요. 슈퍼바이저에서는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보내죠. 그럼 리서처 에이전트, 코드 에이전트 모두는 작업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 작업의 결과를 무조건 슈퍼바이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판단되면 이 슈퍼바이저는 작업을 피니시 하게 되고요. 이 엔드로 오게 되면 그때 받았던 마지막 메시지, 즉 정답이죠. 그것을 유저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한번 인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graph.stream을 사용해서 인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invoke이라는 것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답변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이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중간중간 답변이 오는 것마다 캐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는 subgraph true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에이전트와 코더의 그런 그래프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42의 제곱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AI 메시지에게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툴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곱근 값을 받죠. 그 다음에 그 결과 내용을 다시 AI에게로 보내게 돼서 AI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이 작업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엔드로 넘기게 되죠. 인간에게 이 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The square root of 42는
대략적으로 6.4807입니다. 요것이 유저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LLM은 판단을 하게 되겠죠. 리서치 에이전트에서는 수학 계산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학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리서치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 REPL2를 사용하는 코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라 라고 응답을 보내게 되고요. 그럼 슈퍼바이저는 이 코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할당해서 파이썬 REPL2를 사용해서 파이썬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42의 백업근을 보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는 그 대답을 받고 다시 LLM에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 LLM은 이 대답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다시 보내죠. 그럼 슈퍼바이저는 그것이 그럼 엔드를 해도 되겠구나. 다른 에이전트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엔드로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엔드 부분에서는 이 랭그래프가 이 메시지를 받고 휴먼에게 이 답을 하게 되는 거죠. 42의 스퀘어 룻은 6.4807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코드 에이전트가 사용이 됐다는 정보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보여줄 때는 이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콘텐트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최근의 GDP를 구해라. 가 첫 번째 질문이죠. 이거는 리서치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평균을 구해라.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서치 에이전트는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드 에이전트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AI와 툴과 계속 응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리서치 에이전트가 툴을 사용해서 태블릿 툴을 사용해서 받은 결과값을 여기에 보여주게 되고요. 그 결과값이 충분하지 않다면 슈퍼바이저는 다시 한번 또 충분한 대답을 요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4분 동안 이것이 실행이 됐고 에러가 났습니다. 어떤 에러가 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recursion limit 에러가 난 겁니다. recursion limit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이 유저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들끼리 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LLM을 계속 사용을 하고 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죠. 이 LLM과 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유저에게 답변할 대답의 퀄리티를 계속 높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도 4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전 리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공부를 할 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래프.스트림을 사용할 때 recursion limit을 150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150번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프로덕션에서도 이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LM과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이 하게 되죠. 코스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recursion limit을 따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한 답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이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블로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LLM과 소통을 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코스트가 발생하고 이 두 가지에 넘어야 될 장벽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들은 재빠르게 응답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응답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AI를 사용한 이 멀티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간에 제한을 두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극복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 이외에 다른 AI의 장점을 제공을 하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4.5 버전 후에 나온 것이 5.5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었죠. 이 5.1 버전의 특징은 인퍼런스, 추론하는 기능들이 보강이 된 겁니다. 추론하는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퀄리티가 더 높아진 반면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바로 오픈 AI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AI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추론을 강화시키는 5.1 버전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5 버전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요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겠죠. 지금 현재의 AI 프로덕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트레디셔널
트래디셔널 어플리케이션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동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AI만의 장점을 살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비스가 된다면 사용자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는 만큼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답변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더 빨리 높이는 그런 방법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 AI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AI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단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만 뭔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노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만 나오고 있고 아직 실제 산업 부문 인더스트리 부분에서는 바로 AI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스를 실행할 때 이 위에 있는 42의 스퀘어 루트를 구해라라는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한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GDP를 구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해라라는 좀 복잡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오는 이 리커전 에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지금 저의 AI 어플리케이션 필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4분 동안 계속 LLM과 소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 툴과도 소통을 했고요. 결국 리밋을 초과를 해서 최종 답변까지 얻지 못하고 리커션 에러를 표시를 하면서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이것이 현재 멀티 에이전트 AI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기술은 지금 계속 배워나갈 것이고 이 한계점이 조만간에 극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AI 멀티 에이전트 중에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는 각 에이전트들을 구성을 하고 이 에이전트들을 관리를 하는 하나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에이전트와 비교될 부분은 네트워크 에이전트에서는 이 에이전트들끼리 곧바로 통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슈퍼바이저랑은 달라져.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하이라르키컬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